좀 핵심 가치를 좀 만들어내는 작업을 제가 시작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공동체 사업을 제가 나가면 교회가 나가는 거죠. 공동체 사업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의 핵심 가치로 제가 이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큰 목표와 함께 작은 소주제들이 에, 제 목회에는 항상 들어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포트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지역사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늘 한 기둥으로 갖고 있고 한 기둥은 이 마을,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주겠다. 그럼 나 스스로도 하고 교회도 하고 그리고 네트워킹해서 함께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아까 보면 관산동 아동 돌봄 센터 이런 간판이 좀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밑작업이 됐던 거예요. 그게 1년 동안 그 사업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1,000만 원을 사업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낙후된 골목 거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했죠. 어두운 골목을 밝게 만들고 사람들이 안 오는 골목을 오게 만들고. 예. 근데 누가 했냐? 목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으면 교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소상공인연합회 고문인데 안 나가다가 이제 한 3년 만에 나가서 회의를 막 하고 들어왔어요. 거기 이제 왔던 거기 다른 고문 한 분이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목사님 교회 갈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30주년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그 아들이 시의원인데 야 가야 된다. 목사님 내 30주년인데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생각은 했지만 여러 여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관심을 갖는 그런 목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목회적 차원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뿌리는 마을 목회죠. 마을 목회가 어떤 구조를 만들고 형태를 만들어서 가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수익 구조가 있는 거죠. 수익 구조. 그래서 에, 지금은 이제 목회하고 제가 이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 목회 이게 이제 하나가 돼 있어요. 콜라보레이션이 잘 됐어요. 물론 30년이 됐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치고 힘들긴 하지만 제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또 동료 목사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마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대상이 마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마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장 그룹과 그 종교 지도자 그룹들을 개혁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마을로 가자. 마을로 갔는데 마을로 가다 보니까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담는 틀이 예, 이 사회적 기업이 된 겁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좀 큰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환경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예,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툴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것이 사회적 기업의 핵심 가치가 된 거고 그것이 성경적 연결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동영상은 제가 사회적 기업의 책임자로서 지역 사회에 있는 대상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런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고양시에서 이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에서
저하고 몇 마디 하더니 와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 사회적 기업이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그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번 보시죠. 쌤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일단 1편, 2편 다 보셨죠? 자, 제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외쳐줘! 고사 어디 가요 오늘? 오면은 직접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야 된다고요? 운헬씨? 날씨 봐라 이거. 알았어. 그러면 찾아는 가는데 어딘지를 알려줘야 내가 찾아가든가 말든가 하죠. 왜 그러시는 거야 나한테? 힌트가 옆에 있어요. 옆에요? 이거요? 이게 힌트예요? 하나? 마켓? 마켓? 와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마켓에 맛을 찾을 수가 없는데? 아니 마켓이 어딨어요? 망한 거 아니야 오늘? 근데 하나마켓에 진짜 하나 있으면 좀 레전드긴 하겠다. 와 하나다! 선생님 폼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와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나마켓 어디로 가요 혹시? 한번마켓이요? 지금 저 덕양구청 가로수길에서 하고 있어요. 그 이쪽이 아니라 저쪽 가야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어떻게 가요? 덕양구청 나오고 네. 가로수길 나오고 노란 텐트가 막 있어요. 그래도 저쪽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오! 현수 마켓! 마켓 찾았어요. 자,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마 마켓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누구신데 이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네. 잘 찾으셨죠? 한번마켓이요? 네, 아까 길을 찾으셨었죠.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앞장서 나오시니까 뭔가 느낌이 달라요. 네. 지금 죄송하지만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여기 마켓이 열렸잖아요. 마켓 딱 열렸죠? 이 마켓을 고양시 덕양구청하고 네. 함께 기획해서 진행하는 회사 대표입니다. 혹시 기업 이름이? 피플 월드. 내가 찾은 피플월드! 그럼 대표님 저랑 함께 하마 마켓 한번 싹 둘러보시면서 네. 이거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핸드메이드라 그래서 하마라 했어요. 이래서 하마. 예, 예. 피플월드가 이 핸드메이드 작가들과 7, 8년 동안 같이 활동을 했어요. 7, 8년 동안이요? 네, 네. 되게 오래 하셨다. 네,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해서 음. 고양시에다 제안을 해서 네.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됐습니다. 열정. 이제 보통 이렇게 장터를 열거나 이렇게 전시회를 열면은 네. 텐트 색깔이 뭔가 좀 획일적이에요. 맞아. 그 제면 미스 색깔. 네. 이거를 기획하는 우리 과에서 노란색으로 한번 가보자. 너무 화사하다. 눈에 확 띄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쫙 텐트를 했고요. 어머. 모양을 중시한 거예요. 판매하기도 좋고 네네. 눈에 좀 이렇게 보이기도 좋고. 여기 너무 좋다. 예, 이거 테이블도 해서 작가님들이 여기서 편하게 작업도 하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철저하게 민과 관의 네. 작품이에요. 예, 좋다. 저희 회사는 네. 어쨌든 여기에 참여하는 작가님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기회를? 그런, 예, 소셜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페플 월드니까 월드 그냥 세계 진출하세요. 저희 네. 헐리우드까지 가시는 거 어때요? 우리 여기 작가들이 그 퀄리티가 충분히 됩니다. 하마 마켓에만 오면 딱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공예품들이 있나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 디자인샵이라는 그 부스가 있는데 네. 그 대표님은 대단한 작품을 갖고 있어요. 또 대단하시 어떤 네. 작품을 가지고 있나요? 그 드라마에서 핫플래스하게 떴던 것들을 작품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진짜요? 네, 최고의 퀄리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런 제품. 우리 페플 예, 월드의 예, 야생화. 야생화. 하마마켓 말고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또 어떤 행사 또 이런 거 기획해보고 싶으세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교회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네. 아. 가로수길에서 그 중앙공원까지 여기를 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고 너무 네, 예쁘겠다. 크리스마스 마켓. 네, 그런 일에 우리 작가들이 함께 같이 앉고 싶고 그렇습니다. I can do it. 네. 그러면 우리 하마마켓에 놀러 오시는 분들 위해서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네, 오시면 재밌게 또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우리 피플월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소외된 계층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좀 가고 싶고요.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애주씨 고마워요. 아닙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마마켓을 아직 덜 둘러봤거든요.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공방들도 한번 들려볼 테니까. 좋은 시간 됐으면 대표님 좋겠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홍보 많이 해주세요. 그럼요. 네, 꼬사리 브이로그. 자, 이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둘러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랑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우리 종류가 뭐예요? 호수공원에서 네. 완전히 히트 작품. 히트다, 히트. 오, 진짜 다 재밌는가요? 현수 역할도 해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이거 다 직접 하나하나 만드신 거예요? 앞치가 되게 컬러풀해요. 와! 대표 저한테 어울리시는 거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어울리나요? 자기야. 안녕하세요. 와, 핀 너무 예뻐요. 어머, 이거 퀄리티 봐. 어머, 퀄리티 봐. 이건 아동용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 눈알 빠지게 만들었어. 저 진짜 돈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근데 대표님이 좋아하신 이유가 있다. 최고의 퀄리티예요. 아니 이걸 나무로 만드셨대요. 이거 뭐 피규어 그게 아니라 나무여가지고 너무 예뻐. 그냥 뭐야 뭐 어디 있는데 저렇게 뻑적뻑적거려. 작가들의 건강. 이건 어떤 걸로 엮으신 거예요? 뜨개질로요? 근데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체험으로 오시면요 가죽 미니 크로스백 만들기 체험 혹은 그립톤 만들기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체험비는 고작 5,000원밖에 안 들어요? 이거 다 어머머. 석고방향제예요. 아 석고방향제예요? 화병에 있는 것도 다 석고방향제. 아 진짜 기가 막힌다. 이거 진짜 선물로 너무 괜찮은데? 네. 어딨어 감독님. 아 카드 좀 줘봐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마켓에 나와 있는데요. 전부 다 수공예 제작품들, 공유 경제의 활성화도 돕고 다양한 즐길거리와 또 볼거리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 놀러 왔을 때 날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의 일정 속에다가 한번 꼭 넣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사리 이혜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놀러 오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진정할게요. 안녕! 늘 이제 아쉬운 것이 있어요. 이게 정말 마켓이 백화점 수준으로 잘 데코레이션도 잘 돼 있고 조명도 잘 돼 있고 그런 장터가 열리는 날 이분들이 왔었으면은 비주얼도 좋았을 텐데 조금 이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빈대도 좀 있고 하여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목회가 이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로 변모해서 결국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제 가치 실현을 하는데 저기 작가들이 한 40명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제품을 만드는 제조하는 작가들이 한 4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나와서 홍보하고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샵을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방하고 동시에 이거를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세 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방만 운영을 하고 이 팔 수 있는 매장을 이제 제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제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제가 이 응모를 하는 거예요. 응모를 해서 제가 사업비를 받아서 저분들에게 가게세를 안 받고 가게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고객들과 만났을 때 작가님의 제품이 어떤 면에서 호응이 좀 덜하고 어떤 면에서 소득이 좀 이윤이 좀 작아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컨설팅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서로 B2B라고 그러죠. 서로 물건도 팔아주고 서로 네트워킹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공유 경제 프리마켓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거기 이사장을 하면서 이 주식회사 피플월드와 이 하마마켓 또 손길마켓 공유마켓 이런 마켓들을 제가 구청마다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고용노동부라든지 지자체에서 펀드를 받아가지고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 라이센스를 갖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 목회와 사회적 기업. 그래서 목회 안에서 목회적 차원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을 제가 하나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 첫 페이지에 보면은 피플월드라는 이 농장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농장인데 여기 주식회사 피플월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상추예요. 가장 하기 쉬운 걸 시작했습니다. 이게 상추밭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거 상추도 양이 엄청 많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넘기시면요. 저희 교회입니다. 마을에 마당을 만드는 교회라. 우리 교회는 고양시에 있지만 완전 농촌입니다. 완전 산속에 있는 시골 교회입니다. 넘기주시죠. 이거는 이제 엊그제 10월 26일 날 장석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서울시 저쪽 도봉구 쪽에 있는
거기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농촌부 서기하고 여기 참여했던 시골 교회, 농촌교회 목사님들인데 이렇게 장터를 만든 거예요. 이제는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이제 에,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장터를 열고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자기가 직접 생산한 것을 갖고 와서 판매하고 대단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따 발표하는데 이건 제가 우리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상추입니다. 이름이 할배 상추인데 박스 이것도 시에서 지원받아서 만드는 겁니다. 또 넘겨보시죠. 무엇이든지 도전하자. 여기 이제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통합지역 교단 목사님들이십니다. 노란 텐트, 제 텐트인데 이렇게 요 목사님은 저기 그 은학교회 목사님이신데 홍성 옆에 거기서 매실을 키워가지고 매실 환을 만들고 또 간장, 된장 이런 거 해가지고 이번에 참석했었습니다. 또 넘기시죠? 넘기시죠? 예.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은혜대로 내가 은사 받은 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자. 예. 저는 그런 그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자. 은사대로 하자. 또 넘기시죠. 나의 은사에 맞는 목회인데 항상 제가 잊지 않는 슬로건이 있는데 공존과 상생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공존해야 된다. 상생해야 된다. 넘기시죠. 100명, 30명, 10명 주신 대로 하자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뭐 욕심부 저는 뭐 미쳤었어요. 교회 성장이 미쳐가지고 뭐 7교회 개척한다고 그러고 뭐 별 소리를 다 하고 지금 교회 하나밖에 개척 못했습니다. 하나 이제 세금 내줬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철들고 생각하는 건 뭐냐. 주신 대로 하자.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하나님이 내게 준 대로 하자. 넘겨주시죠. 벽제배들교회 3대 비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농어촌, 마을 목회. 이 세 가지가 이제 30년 지나왔는데 앞으로 30년 제 후임이 와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농어촌을 위해서 마을 목회하자. 이렇게 3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대로 목회하게 그래서 첫째, 다음 세대의 양육화.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25년째 학원 세례를 하고 있고 아이들 설교하고 임성교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한 교회입니다. 특별한 학교입니다. 고양 예고와 고양 제일중학교. 이건 사립인데 똑같은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그런 문교부의 그 관리를 받는 데인데 여기 세례 받은 인원 보세요. 제가 작년 부활절에 152명 세례를 줬습니다. 한번. 그 아이들이 모인 겁니다. 넘어가시죠. 요게 지금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1호로 이재명 시장이 도지사가 1호로 저한테 우리 딸이 이거를 대표로 해가지고 나눠우리라는 마을 공동체를 해가지고 요 1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아동 공동체라는. 그러니까 마을 목회의 어떤 열매죠. 넘어가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까는 이제 그 다음 세대였고요. 두 번째는 농어촌 교회 살리기 운동. 농어촌 목회자협회가 있는데 제가 수도권 회장을 하고 있고요. 4개 권역에 농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총회 농어촌 교회 발전위원회 서기를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하면서 더 프로젝트를 총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농어촌 교회 실태 조사를 우리가 했는데 1800교회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 소스를 우리가 가지고 했죠. 이런 사례가 한국 교회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농어촌 교회가 한 2, 300교회 되는데 한 1800교회 정도를 실태 조사를 해서 결과물로 아까 장석교회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결과가 뭐냐? 농어촌 교회를 살리려면 우리가 사회적 선교를 해야 되고 이런 사회적 기업 통태로 그들에게 펀드가 돌아가도록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농어촌 교회가 그런
펀드가 필요하다. 그런 자립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 수도권의 농목회는 서울 서북로회가 중심에 서 있다. 우리 제가 노여운 수련회에서 좀 강조한 거라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예. 농어촌교회의 장터가 열려야 된다. 도시에서 그 얘기입니다. 농촌교회는 이렇게 상추도 키우고 매실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막 호박 주스도 만들고 그런 걸 농촌교회가 만들고 도시교회는 그런 것들로 농촌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것이 사회적 경제거든요. 교회 경제, 사회적 경제. 제가 마을 목회, 사회적 경제, 교회 경제, 교회 경영 이렇게 제가 콜라보레이션을 해내는 겁니다. 지금 넘기시죠. 요거 이제 뭐냐면 허브예요. 이 허브를 이쁜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게 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실내에다 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가 또 그 기업이 생산품을 제조를 하면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탄탄한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넘기시죠. 이게 장석교회에서 했던 우리 교회가 출품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소금이 있고요. 여기 요 보면은 이게 다육이가 있고 또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저 공기정화식물이 있는데요. 소금은 제가 신안 거하고 의성 흑마늘을 볶았습니다. 구워가지고 제가 우리 회사 상표를 만들어서 시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시장에 내놓으려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브랜드화 해야 되고 또 기업 그 여기 그 자격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브랜드화 한 겁니다. 넘기시죠? 장석교회 했던 거. 농어촌 협회를 농어촌 목회자 협회를 계속 창립했는데 수도권을 한 권역으로 하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한 70개 교회가 농어촌 교회가 있는데 그 농어촌 교회 그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제주 노회에 농어촌 농목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셋째, 사회적 선교와 마을 목회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교회 비전 첫째, 다음 세대, 두 번째 농촌교회, 세 번째 사회적 선교, 마을 목회. 넘겨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사회적 기업하고 관련이 없지만 제가 이거를 이번에 넣은 이유는 이게 다 경제 활동이거든요. 필요를 충족해 주는 거거든요. 지역 사회에. 그래서 제가 교회 지하실에 미장원을 만들었어요. 코로나 때 이제 한 3년 안 해가지고 요 프로젝트가 이제 여기 봉사 오는 분들이 이제 3년 안 오니까 그래서 좀 식어졌는데 지금 이제 머리 염색해 주고요. 저렇게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발 마사지 전문가들이신데 굉장히 넘기시죠. 이렇게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 이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의 가치입니다. 이게 큰 성전에서도 제가 했고요. 이렇게 작은 골방에서도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거죠. 이거 우리 교회 처마 밑에고요. 요거는 본당이고요. 요거는 지하실에 있는 미용실이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뭐냐?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교회가 이 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저 월급 줘야지, 우리 교회 경영해야지, 또 교육부 써야지, 또 여러 가지 써야지. 그러니까 왜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느냐? 이 마을의 필요를 채우려는 펀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이 사회적 공헌으로, 사회적 서비스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넘겨보시죠.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바깥에, 마당 바깥에 처마를 만들어가지고 이 마을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제가 책이 수천 권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 서재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기로 옮기느라고. 근데 하여튼 해놨는데 그래서 길에서 막 지나가다가 여기도 이제 소파랑 이제 저 의자랑 이런 걸 좀 아직 설치를 못 해놨는데
여기다 이제 꽃 같은 거 이제 꽂아놓을 거거든요. 예, 마을 도서관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플랫폼, 마당이 돼주는 거죠. 동네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게 다 비즈니스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골교회가, 농촌교회가. 그래서 교회 재정이 아닌 피프월드라는 사회적 기업의 재정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마을 목회, 사회적 기업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300명, 500명 뭐 이렇게 대형 교회들은 이제 그러한 어떤 선교적 차원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하면 되고, 중소형 교회, 좀 시골 교회, 좀 작은 교회, 또 마을 목회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인프라를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뭘 열어주시냐? 내가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월급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을 도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미장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 매주 목요일 날 이런 스쿨을 해야 됩니다. 이 펀드 어떻게 합니까? 이 재원 어떻게 합니까? 어, 헌금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결의 구조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업에서 벌어서 쓰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는 수익의 3분의 1을 사회적 기업으로 쓰도록 하는 게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네,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지역사회, 이 거버넌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지방 정부와 이제 같이 하자 이 얘기입니다. 넘기시죠. 그 마을에 내려가서 아까 그 동영상 나왔던 게 바로 그겁니다. 마을에 내려가서 목회한다. 관산동 골목상가 밝은 거리 조성 사업을 제가 한 거죠. 아까 그 아동센터에서 아동돌봄센터에서 주민 포럼도 하고 거기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한 장 넘기시죠. 그래서 마을 계획 아까 그 옆에 있었던 분이 제 옆에 동영상에 했던 여자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주민자치 부위원장이세요. 부회장이세요. 근데 권사님이고 저는 목사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 옆에 교회 권사님이신데 제 파트너가 돼갖고 제가 관산동 마을계획단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이제 다 지원 받아서 한 겁니다. 이 펀드를 경기도에서 다 지원 받아 가지고 고양시에서 다 지원 받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마을 계획을 한 거죠. 그 마을 계획의 일원으로 그 밝은 거리 조성 사업이 됐고 아까 아동 센터를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거버넌스 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 그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목회에서는 별로 안 쓰실 거예요. 사회적 자본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을 말하는데 돈이 아니에요. 펀드가 아니죠. 이 네트워크 역량입니다. 제가 황 교수님을 알고 있는 것도 저의 사회적 자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전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아는 것도 사회적 자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홍정기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꿀을 막 한 50병을 양봉을 하셔가지고 갖고 계시다. 아니면 깨롱사를 지셔가지고 막 들깨를 들기름을 한 200병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정부와의 관계고요. 네트워크는 이제 이런 사적 관계거든요. 그러면 저를 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 매실 엑기스가 200병이 있는데요. 이번 생산량인데요. 이게 이제 사회적 자본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장석교회를 알고 명성교회를 알고 뭐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목사님 저기 시골에 우리 홍정기 목사님께서 이번에 깨농사가 잘 돼갖고 참기름 200병이 있는데 이거 바자회 때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자본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교인들하고는요 사회적 자본이 될 수가 없어요. 목회의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 자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너무 좁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섞어놓으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30년 됐지만 에, 시청, 구청, 도 이런 데하고 또 뭐 많은 학교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 사회적 자본을 많이 구축해 놨습니다. 지금도 제가 총회 활동을 농목회 쪽으로 하고 뭐 동반 쪽으로 하고 여러 가지로 뭐 학교에도 뭐 여러 가지로 제가 관련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에, 마을 목회라든지 또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는데 굉장한 이점이 있다. 여기 박군이라는 인기 가수가 보이죠? 이 사람의 개런티가 대단합니다. 뭐. 근데 우리 교회 와요. 1년에 한 번씩. 성탄절 되면 막 연탄 3,000장, 쌀 200포 막 이렇게 갖고 이 팀들이 와요. 한번 넘겨보시죠. 에, 교회가 자본이다. 우리 이제 3층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당구대가 또 들어왔어요. 지금 이렇게 샤워장이 있고요. 에, 탁구대 있고요. 당구대도 있습니다. 엊그제는 이제 동네 선배가 둘이 왔어요. 왜 왔어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일 보세요. 저희도 당구 치고 가려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교회가 자본인 거죠. 이런 것이 지금 여기 노란 옷 입고 있는 이 학생은 저쪽에 파란 옷 입고 있는 분은 아버지고 여기 조금 느린 학습자예요. 느린 학습자인데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 탁구 치러 왔다가 우리 교인이 됐어요. 온 가족이 지금 다 나와요. 참 너무 감개무량해요. 만난 지가 한 20년 됐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는 지금 어,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인연이 된 거예요. 이게 인연이 된 거예요.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 탁구 교실에 왔다가 우리 교인이 된 거예요. 이게 접니다, 이게. 네. 저 앞에 있는 분은 이제 탁구 코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0평이든 50평이든 내가 교회가 중요한 자본이 될 수 있다. 마을 목회나 사회적 기업을 하는 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델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 모델이 아니냐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교인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돼 있지 않았어요. 교회만 있으면 뭐합니까? 교인만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이런 스킬이 없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 탁구대에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제가 만들었는데 나눔, 사랑, 배려. 지금은 아예 그냥 벽제 배대교회 부설 사회적 기업 주 피플월드 이렇게 하고 어디 가든지 제 명함 한쪽에는 예, 벽제 배달교회 한쪽에는 우리 회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제 명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목사로서 사회적 기업가로서 사람들과 네트워킹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또 넘겨주시죠.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제품 만들어서 물건만 파는 데냐? 예, 목사님들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에요.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수님 지금 시간이 몇 분 했어요? 지금 15분, 15분밖에 안 했어요? 아니요. 8시 15분인데요. 네, 35분 더 하셨으니까 40분 하셨습니다. 40분이요. 그럼 네. 50분 하고 좀 쉬는 거죠? 네, 예. 네네. 그래서,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지난번 거는 제가 막 사회적 기업 막 사례를 막 올려가지고 지루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목회적 차원과 좀 이 바탕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 중요한 데가 툴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경기도한테 4,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500만 원을 여기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아,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뭐 돈을 그렇게 막 몇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갖고 막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 정도 되면 그걸 해야죠. 저 정도 되면. 근데 이제, 예,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 정도 한 30년 목회했고 사회적 기업 10년 했고 마을 공동체 한 20년 했고 그러면 이런 에, 성과분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리고 제가 총회 농어촌부 일을 해보니까 총회 농어촌부에도 펀드가 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농촌을 살리려는 그 기부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 2억 우리 농촌부에서 농어촌 교회들 그 사업비를 줬는데 저쪽에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교회는 태양광을 해줬고요. 트랙터 사준 데도 있고요. 어,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소셜 미션을 하는 분들과 함께 좋은 펀드들을 끌어올 수 있다. 그래서 암 생존자, 암 생존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암 환자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암 생존자 그럽니다. 치매 환자 이러지 않고 인지 저하자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좀 지능이 저하된 아이들을 에, 인지 저하자.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을 환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툴을 발견했다는 건 뭐냐면 암 환자가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암 환자들을 제가 모았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미션을 뭘 주냐면 사회적 약자를 뭐 케어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타겟을 이제 그 여기 암센터가 있으니까 암센터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하고 제가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암 환자를 모아봤어요. 근데 목사니까 목회 현장에 암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대래 그 암센터에 있는 그 기관은 못 모으는 거예요, 사람. 거기 오는 암 환자들은 이런 그 시스템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너무 지금 뭐 자기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분은 못 모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적 차원에서 네트워킹 해가지고 막 각 교회들하고 또 제 인프라로 하니까 금방 20명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제품만 생산하는 데가 아니라 예, 지역사회의 약자들, 그러니까 인지저하자들, 또 이 느린 학습자들, 또 이렇게 암이라는 불치의 병을 갖고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 주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분들을 데리고 뭘 했냐면 이분들을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한번 넘겨보시죠. 경기도 암환자 사회복귀 지원 솔루션 그래가지고 첫 번째 뭐 했냐면 그 천연 염색을 이 강사를 모셔다가 했어요. 뭐 얼마나 재밌게들 하는지. 그래서 스카프 만들고 목도리 만들고 막 온 제품 막.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했냐면 비누 만들기를 했어요. 샴푸 만들기, 비누 만들기, 향수 만들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재료비를 제가 꽤 많이 줬어요. 이 강사분한테.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사진에 보면은 마켓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능곡 시장에 가서 제가 텐트를 막 한 20개 치고 또 그 코레일 역전에 가서 또 그 갤러리 하우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제가 쫙 어, 매대를 깔아가지고 이 암 환자들이 자기가 만든 걸 또 우리 이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이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만든 제품을 다 섞어가지고 그 시장에서 팔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 나오면 교통비를 5만 원씩 줬어요. 그거 다 그 이제 공식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요, 어, 보람을 갖는지요. 사회 복귀 솔루션을 제가 했던 거죠. 누가 하냐? 사회적 기업가 할 수 있다는 것. 누가 펀드를 주냐? 이런 일을 하려는 자격 있는 기업에다 준다. 그 말씀입니다. 한번 넘겨보죠. 문제 해결의 목회적 활용. 그러니까 가장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다. 저는 계속 강조하는 거죠.
세상이 뭐 교회한테 뭐 안 주고 목사한테 뭐 안 주고 저는 그런 개념을 많이 불식시켰어요. 문제 해결에는 목회적 활용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층을 저 운동시설을 다 없애버리고 암 환자들 케어 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고령자들이 이번에도 2명이 지금 요양원 갔는데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요양원 해달라고. 우리 요양원 가기 싫다고. 교회 와서 목사님 계신 데서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좀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죠. 마을운동,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는 전국에 이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에 다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사회적 경제 쪽에 와서 센터장하고 다 책임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을 목회가 사회적 기업으로 이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마을에서 활동하던 것이 마을을 넘어서서 펀드가 되고 기업이 되고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사회적 기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사회적 기업은 철저하게 성경적이에요. 정말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 하러 오는, 제가 이제 강사 자격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소셜 미션, 사회적 서비스, 그거 전문가인데, 엄청 내가 나무랍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가 정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게 다 성경적이거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마을 운동할 만하다. 목사들이 마을 목회할 만하다. 목사들이 사회적 기업 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죠.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을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마을의 마당이 돼야 된다. 이게 제가 아마 2015년, 14년 그때 공동체 사업 했던 걸 겁니다. 이게 10년 전에 탁구실도 하고 막 여러 개 했던 걸 겁니다. 넘겨보시죠. 제가 교회 마당 한쪽에다가 이걸 만든 거예요. 아름다운 가게를. 그래서 우리 한 팀에서는 이제 그 목동 이런 데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다가 함을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걷어옵니다. 지금도 걷어오면 제가 그 덕양구청 뒤에 제 매장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홍보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개 작가들이 만든 제품들을 제가 갖다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리폼,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제가 갖고 와서 여기서 팔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보다 더 이제 급한 일들이 있어서 요거는 지금 어디 하냐면 덕양구청 가로수길에서 프리마켓을 할 때만 이 재활용품을 팝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에 제가 한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팔아서 1년에 한 500에서 600이 항상 헌을 팔아서 모아졌다고 그래요. 그분 말씀이. 그래서 그거는 교회 재정에 안 넣고 마을의 장학금으로 제가 아니 교회도 어려운데 아니 그래서 이게 잘 됩니다. 그런다고. 그 교회는 우리가 이 옷을 모아서 갖다 주면 팔아서 마을의 장학금으로 주는 교회예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것 하자. 할 수 있는 거 하자. 네. 넘겨주시죠. 네. 우리는 처음에 여기 꿈마을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96살 우리 교회 명예 장로님이신데, 우리 농장입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들하고 했어요. 처음에. 이분들을 제가 월급을 줬어요. 뭐 많이 안 줬지만 70만 원, 40만 원, 뭐 이렇게 60만 원 줬지만 지금은 이제 110만 원씩 줍니다. 이제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나를 신뢰하고 또 시간이 많은 분들이 누구냐? 노인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더 많고 뭔가 하려는 게 더 많고 모종을 사서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분들과 함께
모종을 우리가 키웠습니다. 씨를 가지고. 예.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2부 하고 또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송 목사님 그 사회적 기업 네네. 피플월드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뒤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네네. 예, 그 뒤에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네네네. 질의응답 뒤로 한 20분 정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네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8시 25분인데 네네네. 35분에 모이겠습니다. 35분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송 목사님 그러면 9시 5분까지 하면 어떻게 30분 내로 강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예, 예, 예. 충분합니다. 아, 그냥 충분하세요? 예, 예, 예. 질의응답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예, 또 뒤에 한 혹시, 20분 정도, 예, 아마 네네네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뭐 마을 목회 하시는 분도 있고, 관심 있는 네네. 분도 있고, 준비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예, 네네네네.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시작하시죠, 목사님. 네네네. 예. 지난번에는 조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재밌었는데, 조 목사님. 자,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요걸 가만히 보시면, 여기 이제 벽에다가 식물을 키우는 지금 그 틀이거든요, 이게. 보이시죠? 다들 공기정화 식물. 우리 회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제품 개발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이걸로 기초로 해봤거든요. 이 보면 다 화분들의 이게 다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이것이 이산화탄소를 먹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회적 기업으로 수익을 올려보고 싶다 그러면 조그마한 그 한 2, 30평만 되는 그런 공간만 있어도 요런 식물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게 수직으로 이거 다 화분을 여기다 올려놓고 요 뒤로 뭘 했냐면 이 호스를 다 연결했습니다. 호스를 다 연결해서 자동으로 이 급수가 되도록 이게 만든 겁니다. 이걸 수직 식재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이돌핀 웃음치료센터에 제가 이거를 설치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인테리어 효과도 있지만 인테리어 효과보다는 기능에 그 초점을 맞춘 겁니다. 요 정도를 해놓으면요. 한 20% 정도 이산화탄소가 감소가 됩니다. 얘네들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큰 기업들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관공서 벽에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저는 요 식물을 파는 거죠. 이렇게 식재도 해주지만 이런 식물을 제가 판매를 하고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틀은 뭘로 잡았느냐? 상추 농사를 지어서 기틀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는 강원도 거를 좀 제가 에, 생 옥수수를 사다가 삶아가지고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뭘 했냐면 계란도 이제 저희가 에, 양계장에서 계란을 사다가 굽는 데가 있어요. 굽는 데에 갖다 줘가지고 맥반석에다 구워가지고 저희 상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내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기정화 식물을 이런 틀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 틀에다. 이게 이제 전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게 인테리어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핀텍스라든지 이런 큰 전시회 같은 데는 이걸 가지고 가서 판매도 하고, 저는 이제 식물을 직접 기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더 강점이 있어요. 이런 틀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식물을 기르기 때문에 식물도 팔고, 요 틀도 팔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넘겨보시죠. 예쁘죠?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목공도 하게 됐어요. 이런 틀도 만들 줄 알고요. 이런 틀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화분을 이렇게 탑재를 하면 굉장히 인테리어가 이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 정말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 때 한 20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 뒤에 이 틀을 나무로 된 틀을 그리고 여기 이 화분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 부품들은 다 팝니다. 이 기성품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 여기다 다 장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화분을 여기다 키우는 거죠. 어느 정도 키워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에, 판매를 할 수 있고, 이런 거 인터넷에 올리면은, 그래서 잘 나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배송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이제 우리 바로 교회 뒤에 이제 요 인터넷으로 이런 거 파는 식물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보니까 이게 배송하는 거가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매장에 갖다 놓고 팝니다. 매장에 갖다 놓고. 그리고 이 틀은 이제 장거리도 이제 택배할 수 있지만 이 식물을 장거리 택배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직 식재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제품들,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제 비즈니스 모델 중에 1호가 이런 공기 정화 식물입니다. 한번 또 넘겨주시죠. 자, 요거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거가 이겁니다. 꽃마을 농장. 요거는 우리가 제가 인증을 받지 않았을 때 고양시 육성에 들어갔을 때 요 다 이 간판 이런 거 다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예비 인증 받기 전에. 저는 철저하게 환경, 생태,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의 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에 마을 공동체를 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그것이 좀 정부적 차원에서 많이 펀드를 약화시켜 놨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펀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공공기관에. 한번 넘겨보시죠.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업의 면모를 갖춰가면서 제가 상설 매장을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상설 매장. 이게 피프월드 주 사람 세상인데, 파정에 이제 우리 그 다운타운에 이제 아주 도시의 안에다가, 어, 아파트 촌 가운데에다가 제가 이 골목 상가에다가 50평 매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지금 그 작가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 작가들이 만든 게 지금 다 다르지 않습니까? 뜨개도 있고, 패브릭도 있고, 다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에, A, B, C, D. 이렇게 좀 생산, 또 홍보, 판매.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만드는 분들이 우리 매장을 이용하게 하는 거죠. 이거 안에 있고요. 바깥에는 제가 만든 식물들을 다 전시하고 팔고 그렇게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예.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게 굉장히 흔해요. 이게 맨날 이게 엄청 흔했던 건데 저는 이거를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동안 많이 팔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물레방아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이게 많이 팔렸었던 거예요. 한 30년 전 막 이럴 때부터. 근데 저는 이거를 개조를 한 거예요. 이 숯이거든요. 이게 숯이 이게 굉장히 그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숯이고요. 이게 숯인데 이게 물레방아가 요 뒤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저는 물레방아라는 것을 에, 왜 좋아하냐면 물이 숯하고 물하고 이게 같이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게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또 습도를 조절해 주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 물레방아하고 이 숯을 제가 만들어 와요. 이 그 공장에 가서 우리 마을에 있거든요. 가서 숯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디자인을 제가 해줍니다. 그다음 물레방아를 여기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화분은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이런 도기 화분 이런 데다 뭘 넣냐면 허브를 넣는 거예요. 허브. 그럼 보세요. 물이 있죠. 숯이 있죠. 이 허브가 들어가면 향이 나요.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로즈마리 같은 거, 이런 게 애플민트 같은 거, 이런 좀 허브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 좀 이렇게 나와 있는 명월초입니다. 명월초. 이거는 명월초 잎사귀를 따가지고 식용도 가능한 겁니다. 쌈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에, 생활에서, 이런 화해를 가지고 생활에서 굉장히 그 건강과 그 유익한 것을 추구해 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 더 보태니까 공기도 정화시키고 향도 볼 수 있고 또 이 식용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더 하고 싶은데 지금은 조금 돈이 잘 벌리는 걸 또 제가 요새 3, 4년 또 제가 해냈어요. 그것도 내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런 거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켓이 열리면 이제 자원순환 마켓을 해놔가지고 여기 이분 지금 커피 갖고 와서 지금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와서 자원순환 마켓을 열어갖고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넘겨보시죠. 네. 그래서 이 커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부스가. 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가게 요거 초창기 했던 거. 자, 요게 이제 뭐냐. 암 한우들을 데리고 이 마켓을 꾸민 거예요. 이거 보면요. 이분들이 다 요런 가방 같은 거는 작가들이 만든 거고요. 예, 스카프 같은 것들은 다 암 환자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코레일에서 갤러리가 있어요. 또 능곡의 고양시에 보면 그 갤러리를 다 제가 빌려가지고 이걸 다 돈 한 푼도 안 주고 빌렸습니다. 이게 그 공공기관에서는 예, 지원금을 받아서 하면은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따뜻하기도 하고 분위기도 좋고 여기서 콘서트도 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하나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에다가 두, 쓰리, 이렇게 포,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시켜놓으면은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를 데리고 암 환자에게 뭐 노래만 들려주고 암 환자에게 뭐 이렇게 레크레이션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암 환자들에게 사회를 복귀할 수 있고 뭔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 플랜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로 끝내지 말고 확장을 시키는 거죠. 이게 기업가 솔루션이죠. 이게. 임팩트 솔루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기업의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가 가미가 되는 거죠. 거기에. 한번 넘겨보시죠. 자, 요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여기 이게 율마라는 건데 이거 향이 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이 잎사귀가 넓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길러놓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잘 사갑니다. 그런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농사하라고 하고 싶어요. 이런 거 기르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장석교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큰 교회에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우리 네트워크에서 만든 것들을 갖고 오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비싸지 않거든요. 돈만 원이면 이 원가는 한 2, 3천 원이면 다 만들 수 있는 건데 팔 때는 한 만 원씩 이렇게 받고 15,000원 받고 하는데 잘 나가요. 생가게로 잘 나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종만 갖고 가도 여기 커피나무 같은 거는요. 사실 두 나무에 2,300원 정도 하는데 분갈이 해서 주면은 이제 여기 체험하면 5천 원씩 가져가거든요. 그냥 하루만 해도 50만 원 벌어요. 그냥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사회적 기업 돈을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장시키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확장시키면 이번에 저 경목회 수련회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꼭 저기 십자가를 50개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왜 이것들을 핸드메이드라니.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 뭐예요? 그 목사님은 그 십자가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도 쓰고 어디 이제 좀 이렇게 넥타이 안 매고 좀 얌전한데 그럴 때는 그 십자가 목걸이 하고 이렇게 넘겨주시죠. 제가 이제 늘 그 마켓을 여는 그 덕양구청 옆에 28 청춘 창업소라는 데가 있어요. 청년들이 여기 컨테이너에서 다 기업을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라. 쉬운 것부터 시작해라.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라. 제가 그래서 여기 마을 목회와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는 우리 부산 장신대 우리 귀한 이 동역자들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관심 가져야 돼요. 청춘의 마음으로 마을 목회에 관심 갖고 사회적 기업에 관심 갖고 뭐냐 이게 목회예요. 목회. 네. 저는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더 건강해졌어요. 제가 건강해지니까 교회도 건강해지고요. 그 목표가 확실해지고요. 예.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뭔지, 내가 돈을 예,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뭔지가 확실해지니까 또 저도 더 열정이 있어지고요. 교인들도 도와주고요. 넘기시죠? 창업하십시오. 저는 그냥 다 녹아 있어요. 그냥 제 팜플렛이나 뭐 어디든지 예, 하나님 나라 지역사회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 우리 교회 저겁니다. 전도지입니다. 넘기시죠? 요게 뭐냐? 제가 4,500만 원을 저한테 준 사람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거 세 가지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기업 대표인데, 이 사람하고 저하고 이,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여기 다 시의원, 다 뒤에 도의원들입니다. 이 소상공인과 과장이시고, 이 사람은 우리 집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 원래 대표를 제가 했는데, 교회하고 이거 두 개가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뭐, 나중에 막 걸리는 게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이 막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사람이 지금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연대 운동, 일천 맺기. 그래서 지금 이 암환우 돕는 프로젝트에 한 30개 그 기업이 일촌 맺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당신들 앞으로 이 암환우 프로젝트를 하면 우리가 일촌이 됐으니까 부모와 자식이 됐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와서 돕겠다. 그래서 이날 이 행사를 하면서 일촌 맺기를 했는데 한 30개 업체가 해줬습니다. 사업자 등록 있는 사람만 30개 업체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자본을 항상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 지상명령이죠. 가라 모든 민족에게. 이게 제가 에, 고향 애고 아이들 세례 교육 하고서 이제 세례 교육 마치면서 이제 제가 손 들고 같이 사진 찍은 건데 저는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부딪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이 PPT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교수님 좀 시간이 조금 한 10분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질문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예, 어, 일단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사회적 교육하고 계신 것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먼저 질문을 해주시죠.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어, 송 목사님 그 작가 7, 8년 동안 40명 이렇게 모으셨다 그러는데 네네. 꼭 이렇게 작가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게 되고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그 2014년도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했어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했는데 제가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니까 농사를 지으면은 그 농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농산물이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이 경로당 회장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경로당을 한 두 경로당을 가서 파니까 와, 한 달에 막 수입이 막 상추만 1,000원씩 해가 파는데도 막 60만 원, 70만 원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는 거예요. 헌금 하나 소리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장로님, 그거 나눠주십시오. 누구 나눠주냐? 권사님들 같이 일하는 분들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굉장히 부자셔요. 그리고
고래사냥, 뭐 하여튼 고래사냥이라는 그 영화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홍콩 영화 뭐 엄청 수입한 분이고 국도극장 그 사장했던 분이에요. 그 정도로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이 엄청 굉장히 소셜 미션 잘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뭐라 그러냐, 마을 기업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을 기업이라는 거예요.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잉여물이 생기면, 생산물이 생기면, 그거를 예, 펀드화해서 공유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배분하면 된다.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을 기업은 그때 행정 쪽에 사는 거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사는 거고, 그 시스템이 달라요. 그 주관 부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을 기업은 주민자치과에 사는 거고, 이 사회적 기업은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받아가지고 저처럼 마을에서 생산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갖고 나오시오 하고 제가 마켓을 열었어요. 그때는 이제 텐트라든지 뭐 탁자라든지 그런 걸 이제 업자한테 다 빌려가지고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 농산물만 하는데 이 작가들이 이제 한두 명씩 찾아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농산물만 하시냐고. 나도 이렇게 핸드메이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2014년부터 한 10년간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에서 저한테 시장이 5천만 원을 이제 구청에다 줬어요. 저쪽 구청 막 세 개 구청에다 5천만 원씩을 주고서 송 목사님이 하는 거를 해줘라. 지원해줘라. 그래가지고 5천만 원 그 1년에 못 써요. 그거 해갖고. 그래서 저는 1,500만 원은 오케스트라 데려다가 공연을 했어요. 열린 음악회 했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작가들이 모이게 됐냐면 그렇게 장터를 열다 보니까 자기 집에 자기가 만든 거를 작가들이. 그래 이제 잘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시에서 뭐랬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여기에 참여를 시켜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사업자 등록을 만들고 저기 단말기, 카드 단말기를 만들고 다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된 거죠. 육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내수공업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취미 활동으로 하지 말고 경제 활동으로 해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 협동조합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40명이고 제 방에 있는 사람은 한 80명이 됩니다. 이 작가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층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장터를 열다 보니까. 어, 목사님 운영하시는 피플월드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여러 가지 사례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먼저 번에 우리 평생교육원에 와서 강의하실 때는 사회적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와의 그 관련 이런 거는 목사님들이 많이 궁금하셨습니다만 이 피플월드 중심으로 쭉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교회와의 관련을 말씀을 해주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피플월드 한 10년 동안 있었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조금 이 뭐랄까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 도시농부 아카데미인가요? 예, 네. 그런 교육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이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돼서 운영되고 있고 주된 시스템이 뭐다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런 거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우리 그러니까 지금 피플월드 이 마을 목회의 목사님 핵심은 마을에 이제 마당을 만드는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그 교회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접근 방식이 공동체 한 20년 하셨고 사회적 기업을 10년 하셨네요. 근데 그 밑바탕에 이제 교회가 30년 되셨다는 거예요. 교회 30년, 마을 공동체 20년, 사회적 기업 10년. 예. 여기 제가 우리 회사 팜플렛이거든요. 피플월드라는 팜플렛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게 소셜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무조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 기업 그러면 지역사회 문제를 관심하고 이 목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료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의 구체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막 폭발적인 그 임계치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한데 마을 목회가 뭔지 마을 공동체가 뭔지 사회적 기업이 뭔지 이 좀 그 선의해가 없는 분들은 재밌기는 한데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고 좀 이렇게 연결시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우리 회사는 에, 돈을 버는 구조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이렇게 아동돌봄센터, 도시재생, 공유경제. 그러니까 아까 작가들을 돕는 게 그게 사회적 기업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돈벌이를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돈이 안 들게. 그러면 저는 인정을 어떻게 받냐면 내가 40명에게 요 마켓을 열어줬으면 그 사람들이 100만 원씩 1년에 나한테 혜택을 받고 그럼 제가 예를 들어 4천만 원의 사회적 기여를 한 걸로 제가 점수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무형의 그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제 대표이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업본부장이고 지금 이제 우리 정식 직원은 이제 정식 직원은 3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식 직원이 아니게 이제 일용으로 오는 사람들이 한 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7, 8명이 그 일자리가 지금 우리 회사로 또 창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새 우리가 돈을 제일 잘 버는 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텐트를 쳐주고 음향 장비를 대여해주고 그 행사 전체를 이번에도 하루 행사했는데 제가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경기도에서. 하루 판교역 광장에서 하루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에, 저한테 이제 알바비를 가져가는 인원이 한 8명이 됐어요. 와서 장비 설치하고 또 장비 또 철수하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게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돈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내 통장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2천만 원을 하루에 벌었지만 그것이 약 70%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기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중에 한 명이 이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 대표 이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내이사, 사회이사 또 임원 이런 이사회가 1년에 4번은 꼭 운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년에 4월 달, 10월 달 어저께 오늘 저도 이제 보고서 냈는데 2번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수익을 올렸고 어떻게 잉여금 처리를 했고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월급을 줬고 기업의 구조는 그런 식으로 가고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장 많이 지금 열심히 하는 거는 이렇게 그 화해를 길러서 공급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요런 거는 이제 그 행사고 하다 보니까 농산물을 하다 보니까 김치하고 쌀을 제가 좀 하게 됐는데 예, 고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김치하고 쌀을 어린이집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우리 직원이 한 두세 시간 일을 해요. 일주일에 3번. 네, 그렇게 하고 YMCA라고 있어요. 고양시에. 아주 큰 직원이 한 70명 되는 그런 YMCA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식재료를 제가 다 수천만 원 됩니다. 1년에. 그거를 한 7, 8천 되는데 그거를 제가 우리 회사에서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은퇴하고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래서 그래서 잘했다 싶고 또 언제나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난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나눠주려고 한다. 너 돈 내놔라. 오늘도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목사님 만나자고 왜 갔더니
행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해주셔야 되겠다. 500만 원이 들어간다. 근데 내가 300만 원 해줄 테니까 그럼 200만 원은 그럼 좀 다른 데 쓰고 그런다 한데 그래서 하여튼 10월 달에는요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이거 행사 장비 이거 행사 이거 해주느라고 너무 바빴고 어쨌든 저희 회사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산물을 공급하고 그런 회사고요. 그다음에 돈이 되는 거는 그 행사 장비가 또 제가 수천만 원어치 행사 장비를 다 그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그 어떻게 투자했겠어요? 그냥 벌어서 또 벌어서 이렇게 하고 예, 통장에는 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참여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참여자들이 좀 질문하거나 코멘트하는 시간을 갖죠. 이종훈 목사님,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예, 코멘트 하실 거 뭐 있으세요? 예,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듣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예, 예. 이게, 예, 내용을, 목사님 뵙는 거는 생소한데, 내용은 어디서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도 많이 어디서, 해서 그래요. 예, 예. 어디서 들었나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많이 했어요. 제가. 예, 서울 가서 들었는지, 예, 예. 총회에서도. 어, 저는 그냥, 어, 그 마을 목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할 때에, 그 사회적 기업 이나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뭐 많이 듣고 또 음, 그 좋다고 이게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강의 때마다 저는 어, 아직도 이런 부분은 뭐 저하고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 제가 이게 사실은 이게 많이 적었지만 사실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안 되고 이렇게 다시 이게 곱씹어 보니까 어, 어, 교회, 교회의 재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려면,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다른 것을, 사회적 기업을 하든지, 협동조합을 하든지, 아니면 몸으로 때워서 자기가 돈을 벌든지 해서 마을에 필요한 부분들, 그 목사님 말씀대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으로만 쓸 수 있다면, 어, 그러면 뭐 혼자 하든, 뭐 몇몇 사람이 같이 하든, 뭐, 그게 이 어떤 기본 정신이 아닌가라고 그냥 저는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황 교수님, 이거 예,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목사님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강의 소스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목사님이. 다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고민하신 것처럼. 이 목사님이 만약에 용접 기술이 있어갖고, 용접 기술 요새 뭐 30만 원, 4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거든요. 목사님 혼자 용접만 하러 다니면. 또, 그 뭐 이렇게 운전하거나 또 3, 400 벌 수 있어요. 자, 3, 400을 벌어서 내가 갖는 거하고, 저도 300 벌어요. 300을 벌어서 나는 내가 100만 원 갖고, 200만 원 갖고, 3명, 4명에게 나눠준다는 거. 이게 사회적 기업의 가치인 거죠. 예. 그러면 그게 내가 임계치가 1,000만 원이라면 이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갖고 가면은 막 5배, 6배의 이 펀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 지방정부나 이 소셜 미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서 사회공헌팀에서 그 투자하려고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정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우리 사회적 공헌팀이 SK에도 있고 NG에도 있고 우리 저 주택공사에도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주택공사 고양시에 빈 게 40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암 환자들을 위해서 이걸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한 30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내놓겠습니다. 그 주택공사 그 과장 우리 사회적 기업가들 솔루션 하는데 와서 직접 우리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자체는 40만 원, 30억, 40억 다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암환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뭐 그런 것도 골치 아프게 하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예를 들어서 신봉교회라든지 명성교회라든지 30억, 40억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냐 이거예요. 교회는 안 믿거든요. 사회적 기업은 믿어요. 네.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200억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아마 기독교에서는 최초일 거예요. 북한 탈북민들 데리고 200억 투자해갖고 사회적 기업 만들어 지금 참 엄청나게 꼽혔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재원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려면 또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저도 이제 교회 밥은 교회에서 먹잖아요. 근데 100만 원도 제가 못 써요. 교회 돈. 못 써요. 정말이에요. 저희가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선교비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15군데 정도 한 군데만 20만 원 보내고 다 10만 원씩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정해진 거는 뭐 그냥 가는데 제가 어디 좀 보내야겠다 좀 100만 원 좀 쓰자. 제가 1000만 원을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냥 제가 어디든지 보내요. 근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회사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잘했다. 근데 저는 이제 간땡이가 적어서 여기까지밖에 못 했는데 좀 간이 큰 목사님들은 더 크게 할 수 있겠죠. 그 김동호 목사님이 만든 사회적 기업은 탈북민들이 그때 한 50명인가 거기서 월급 받고 쓴다고 했거든요. 음, 그것도 하나님 나라 가치 같아요. 이 목사님 정리가 잘 됐어요. 목사님 정리가 잘 됐어요. 이 교회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해보자.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기회를 줬어요. 박현희 목사님, 오늘은 마이크가 되는가요?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예, 들려요. 들립니다. 예. 예, 예. 예, 질문하시죠. 예. 목사님, 저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이 아까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얘기가 되어져서 좀 그 부분들은 해결이 됐는데, 제가 들으면서 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왜 교수님, 아니, 그 목사님 강의하실 때에 중심 성과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다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등을 다는 거, 태양광으로 해서 등을 다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건 또 어떻게 다른 부분들에 또 후원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거를 1,000만 원을 경기도가 줬어요. 그 사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한 500 정도를 태양 전등을 샀어요. 사갖고 다 붙였는데 그거는 조적지혜래요. 태양빛 받아갖고 저녁에 불 밝힌다는 게 그게 조적지혜래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걸 하고 있는데 시의원이 본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 마을에 이 마을 사람들이 예? 우리 이 밝은 거리 이 골목이 너무 어둡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환한 거리를 만들려고 저 태양광 갖다 등을 달아놨다 그렇게 이쁘긴 하고 그런데 저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슬럼 가니까 애들이 담배 피는 데가 있는 거예요. 몇 군데를 탁 하더니 60만 원짜리 LED 전등을요. 저희가 달았던 그 골목 안배에다 다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그냥 너무너무 우리 등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막 다 골목을 다 밝혀줬으니까. 그 대신 제가 우리 사회적 기업에서 한 거는 장터를 열 때 제 장비를 다 그냥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는 저한테 기부금 영수증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그 점수를 제가 얻게 되는 거죠. 이제 SVI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사회적 공헌이 없는 기업은 공공 수주를 못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요, 우리가 좋은 좋은 플랜을 갖고 있으면 그런 펀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니터링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많습니다. 그런 게. 서울도 많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꽤 괜찮은 게 많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 1,000만 원을 가만히 있는데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께서 뭘 계획서를 올리신 거예요? 예, 올린 거죠. 그 그렇죠. 공모사업이 그, 떴어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어, 가만히 어, 어. 있는데 막 교회가 하라고 준 것처럼 들려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항상 그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그 페이퍼를 보고 또 실사도 오고. 근데 구성원이 누군가를 제일 많이 봐요.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마을에 이제 아주 그 오피니언 리더들, 시의원 이런 사람이 거기에 거버넌스 돼 있는가, 합류돼 있는가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이걸 서류를 내면은 잘 됐어요. 왜냐하면 되게 이게 격제가 굉장히 낙후된 마을이잖아요. 그런 지역적인 환경도 있을 것처럼 이종인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들도 의심하고 뭐 그냥 그리고 그 서류 이제 나중에 정산하려면 엄청나게 힘들긴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세월을 제가 살아온 거예요. 20년 동안. 돈 갖고 와서 방터 열고 마을 막 이런 데 가고 지금 우리 센터 만들어 놓는데 한 달에 월세가 55만 원씩 나가요. 그 지금 5년 이상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애들하고 뭐 못하니까 먹을 것만 주던 지금은 이제 애들한테 과일 도시락을 주는 그 프로젝트로 이제 좀 바꿔놨습니다. 박현희 목사님 다 됐죠? 네. 예, 이춘자 목사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아, 마이크 키시고요. 어, 최용석 목사님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오세민 전사님 아우 뒷 다음 배경도 좋으시고 으로 네, 이춘자 목사님 질문하시죠. 성기겠습니다. 예? 개적으로 성기성 목사님께 따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이게 교회와 어떻게 매치되는가 마당 활용 이런 거 오늘 너무 늦을 것 같아서요. 한번 이렇게 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최용성 박사님은 그 시민운동가십니다. 송 목사님. 아, 예, 목사님이 아니시고, 예, 예, 그 예. 최용성 박사님이 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예, 이 시민 정치를 해야지, 예, 사회가 바로 된다. 그래서 부산에서 예, 이제 그런, 예, 주민자치연구소인가요? 그런 활동을 예, 하시는 분이고요. 뭐 예, 기훈실에서도 부산 기훈실에서도 활동하셨고 예, 상당히 NCC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 최 박사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네, 일단 제가 그 마을 선교, 지역 선교 관심을 가지다가 지역이 소멸해서 저는 이제 지역과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 분권, 지방 자치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 지역 자치당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문제는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역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풀뿌리 지역 자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아까 네트워크라고 하시던데 부산시 협동조합 뭐 회장님이 하시나요? 이게 우리가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궁금한 건 어떤 식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면서 어떤 반경을 넓혔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것 좀 얘기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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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뭐 저는 이제 내년에 고양시 전체 기독교연합 회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네트워크를 한 거는
이제 시에 보면은요, 민간 조직들을, 위원회를 막 수십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환경생태위원회, 뭐, 복지생태위원회, 뭐, 민간 위원들을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를 좀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주민자치에 꼭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네, 주민자치. 네, 주민자치 들어갔고, 이제 목회자 쪽에서는 뭐, 그 농목회라든지, 네, 그다음에 제가 이 기환연, 그 환경운동연합 그쪽 활동을 좀 오래 했거든요. 예, 네, 했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 운동도, 이제 종교 연대 이런 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이제 경기도 쪽에서는 전국적으로는 제가 좀 열심히 참여하니까 음, 참여하니까 그 음, 네트워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음, 자기 필요 중심적으로 음, 그들의 니즈를 좀 제가 담아주니까 음, 네트워크가 좀 공급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작가님들은 만들면 정말 막 밤을 새고 만드는데 팔로가 없으니까. 음, 그래서 작가들과의 네트워크는 그들의 필요를 내가 응답해 주니까. 그리고 제가 지방 정부하고 거버넌스가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게 많거든요. 장소를 허락한다든지 또 조그만한 애도 펀드를 주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NCC 사회운동 해보셨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한 거는 그렇게 이제 소 단위에 들어가서 이제 넓히고. 그래서 제가 전국 주민자치 하나 태동할 때 그때 제가 거기 발기인으로 참석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뭐 제가 성향이 그랬나 봐요. 다양하게 그냥 예, 좀 필요한 데는 가서 같이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생겼고. 지금 부산에서 활동하십니까? 네, 네,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오세민 전도사님. 네, 오늘 주신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의 경제 상황에 도움을 주어서 영과 육을 살리는 교회가 이 사회적 기업이고 또 사회적 교회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의 중간에 그 사회적 기업이 철저히 성경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성도들이 사회적 기업이 철저히 성경적이라고 제가 성경적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이해를 시키려면은 뭐 성경 구절 어디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해시키면 좋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아, 예. 거기가 공산주의도 거기서 만들어졌지만 그 사회적 기업은 철저하게 사도행전 2장에 그 기반이 있고요. 또 이제 뭐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사회적 기업의 핵심 그 코 밸류가 나눔이에요. 나눔. 그러니까 내 재능을 나누고 내 재화를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업은 그런 나눔 정신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확장이 안 돼요. 저거 돈 버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예, 그 브랜드를 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네. 금방 그게 이제 평판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초대교회 공동체성을 갖게 된다.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놓고 어, 다 나눠주고 결국 뭡니까? 이 사회적 기업가가 펀드를 모아서 열심히 모아서 다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을 꼭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직원에 대해 주든 사회 공헌 사업을 하든. 그러니까 이런 툴을 가진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LG가 사회적 공헌 엄청 하거든요. 삼성이 사회적 공헌 엄청 하거든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안 해요. 거기는 자본을 가지고 예, 어떻게든지 주식을 확대하고 돈을 버는 목적으로 세운 회사지. 근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기업을 설립했기 때문에 행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막 야단칩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가들 만나면 당신 사회적 기업 하지 말라고. 일반 기업 하라고. 왜 사회적 기업 하면서 그렇게 옹졸하게,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돈을 벌려고 그러냐고. 그럼 돈 더 못 벌어요. 더 못 벌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합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야말로 사회적 기업을 저는 그냥 막 이런 토론회 뭐 이런데 뭐 같이 뭐 이런 실현 이런데 패널로 계속 가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는 이제 뭐 목사님인 거 다 알게도 되지만 정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그 사회적 기업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냥 네이버에서 한번 치든지 구글에 치면은 요새는 AI가 더 챗GPT. 저보다 저보다 더 잘할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정기 목사님. 네, 귀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제주도 봉계교회, 봉계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 목사님 그 강의를 통해서 저희 교회의 사회적 기업까지는 못하겠지만 어, 그 4월에 이제 교회 주변이 다 이제 귤밭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서귀포에 보니까 귤꽃 축제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이제 어 이제 상을 펴놓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공방 뭐 공예품 또 이렇게 뭐 가방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향수 또 만드신 분 의상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교회 마당이 엄청 넓어서 저희 봉계동 귤꽃 축제를 이제 열어드리면 지역의 여러 이제 작가님들이 엄청 행복해 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눈이 한 서너 번 많이 내리는데 예, 눈꽃 축제를 이제 가족별 눈사람 만들기 대회를 이렇게 교회가 열어주면 마을과 좀 네, 소통하는데 하나가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서 이제 저도 이제 마을로 출근을 해야 되겠다. 교회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마을로 출근하고 주민자치 위원이 되고 동사무소 또 뭐 자치위원 프로그램 또 이제 강사도 하고 이렇게 뭐 이제 부목사로서 전적으로 다 할 수 없지만 담임 목사님 이제 도와서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도 마을과 함께하고 주민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하여튼 마을 속으로 이제 자주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저기 목사님, 황 목사님, 저기 네, 우리 여기 공간사역 더세움 저기 우리 여종숙 선생님이 목사님. 목사님 저요? 더세움 거기가 내공이 상당할 것 같은데. 더 질문 타임이 주시는 건가요? 네네네. 예, 질문하시죠. 예. 아,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전 첫 부분은 놓쳤어요. 강의를 다른 모임 때문에 놓쳤는데,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사이에서 고민을 하면서,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까지는 요건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게 교육, 돌봄, 나눔, 비즈니스 코칭이에요. 근데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고, 그다음에 복음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그 수입 구조, 자립할 수 있는 수입 구조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메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도 항상 교회 예산 때문에 무언가를 드리는 일을 해보고자 하지만 항상 좌절이 되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시대적인 맥락에 맞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 받은 인사이트는 뭐냐면 상추부터 심어봐야겠다. 하나부터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상추 심는 건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당이 있고 거기에 가지나 뭐 고추나 이런 것들 심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데 거기에 꽃을 키우는데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권사님하고 한번 같이 우리 상추
축 키워서 교회 자리 구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게 어떨까. 그럼 좀 희망이 생겼어요. 수익을 진짜로 내실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심화학습으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걸 한 번 더 개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와, 그리고 제가, 아, 할 수 있겠다, 이거 되겠다라는, 이제 마을 목회 물건골에서 시작할 것이고, 지역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할 것인데, 아, 그냥 텃밭 있으면 그냥 상추부터, 옥수수부터, 실제 수익이 나는 거 작은 거부터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공으로 보아주신 목사님의 탁월함에 또 감사를 아니, 드리고 이렇게, 다음에 한번 직접 뵙고 아니, 싶습니다, 목사님. 더세움이라는 게, 그게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네, 이제, 정말 제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분들하고 사회적 기업 하는 분들하고 이 바탕이 다른 게 사회적 협동조합 분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한참 뒤, 뒤늦게 따라와요. 그냥 뭐 어디만 자꾸 돈이 되는 거,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자꾸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그러니까 이기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하지 마시고 사회적 기업을 하셔요. 어려워도 그게 훨씬, 그리고요, 협동조합은 그 의사 결정 구조가 또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저도 협동조합, 그, 저는 이제 목적이 분명한 협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것을 판매하려는 프리마켓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의사결정이 혼란이 없거든요. 목사님, 왜 제가 상추부터 하라고 그러냐면, 기르기가 쉽고요. 상추도 고퀄리티로 키우면은요, 돈이 더 됩니다. 궁금증 있어요. 네, 그 친환경으로 제대로 키우고, 페일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거, 네, 페일 같은 거. 페일 같은 거는 길러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고, 즉석에서 사과하고 즙 짜서 이렇게 하면은 돈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저 완도라든지, 뭐, 저기 진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미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소분하면 돼요. 소분. 농산물은 소분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분해도 내 상품이 있어서 생산자 표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저기, 마켓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런 거 좀 권하고 싶고요. 예.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교회에 펀드 없어서 네, 성도들 헌금 갖고 이제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이제는 너무 시대가 힘들어요. 네, 조금, 그리고 정말 저는 이제 이미 다 이제 좀 저기 하지만 이제 새로운 우리 저기 오세민 전사님이니 이런 우리 저기 홍정리 목사님이 이런 좀 뉴페이스들은 정말 제대로 가면요 사회적 공헌을 하려는 기업들이 펀드 줍니다. 정말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요새. 아, 지금 진짜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진짜 사회 공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근데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을 주려고 이렇게 다 갖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뉴페이스들은 좀 제대로 된 마을 목회, 제대로 된 그러니까 교회단은 절대 안 줍니다. 교회단은 안 주니까 뭐 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목회를 잘 준비해 보자. 그래서 제가 목공하는 목사님들, 뭐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안타까운 게 목수에서 월급 받아야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목수라는 것을 목공이라는 제품이 나오는 것을 그냥 한 파트로 놓고 좀 크게 벌려서 기업으로 만들어서 여러 명이 같이 울타리가 돼서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목공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기른다든지 장애인을 기른다든지 좀 더 사회적 가치가 지금 보면은 이제 목공하는 분 우리 교단에서도 저기 서울장신에서 그걸 하는데 인건비밖에 생각을 못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거 하러 다니라고 바빠요. 이번에 제가 농촌부에서 6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줬어요. 너 이거 잘해서 내라.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좀 밀어보겠다. 근데 뭐
강원도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현장 감독하고 있대요. 뭔데 리모델링 하는데 자기 없으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월급 조그만한 거 목사가 그 그림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냥 막다른 길에서 전기세라도 내려고 하루 일당 받으러 가는 거하고 내가 이거를 목회하고 1대1로 견줄 만한 그런 프로젝트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너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더 크게 목회적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안에서 그러려면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목사님 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 아유, 제가 조금만 한 10년만 잘못 쓰면 맞아요. 이 공기 정화 식물을 제가 이 목사님한테도 한번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생명 선교하시는 분들 예, 전국적으로 30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어딘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신성일이라는 배우가 폐암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말년에 우리나라에서 공기가 이 산소가 제일 농도가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이따가 뭐 세상을 떠났다 그러는데 이 폐암 환자를 비롯한 그 호흡기 질환 예, 환자들을 위해서 이 공기정화 식물을 잘 이렇게 활용하면 예, 이건 정말 환자들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기업으로 굉장히 예,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경기도 고향에서 이렇게 김해까지 내려오려면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쪽에서 좀 누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예, 여러분도 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받으셨을 거로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후학들 위해서 예, 기도해 주신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잘 살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부산 장신대 우리 황 교수님 이 아름다운 아버지 모둠을 잘 경영하게 하시고 이 귀한 이 코스를 잘 인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뿌리라도 잘 심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대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좋은 열매로 좋은 것들로 우리가 더 좋은 것들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송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주 귀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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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